새벽 2시, 텅 빈 도로에 나만 달리고 있었다. 차 한 대 없는 길에서 들려온 과속 단속 알림음. 스쿨존 진입 안내와 함께 시속 30km를 요구했다. 아이도 없고 학교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의 의문. 그 의문 하나가 결국 이번 이야기를 열었다. 그날의 주인공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변호사였다. 심야 스쿨존을 지나 시속을 조금 넘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그는 멈춰서서 문제를 제기했다. 단순한 과태료 불만이 아니라 제도의 합리성 질문. 그 질문은 곧 헌법 소원으로 이어졌다.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명확했다. 자유의 침해 가능성. 일반 도로에서 허용되는 시속 50km의 자유가 있다면 스쿨존 진입 즉시 무조건 30km로 제한되는 것은 시간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 규제라는 점. 이런 규제가 개인의 행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다. 운전자는 종종 새벽 한적한 길에서 스쿨 표지판을 마주한다. 그 순간 여긴 시속 30km 내하고 허탈해질 때가 있다. 아이도 없고 보행자도 없는 텅 빈 구간이라는 점에서 일괄적 제한이 현실성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다. 그 의문이 개인의 권리와 공공안전의 충돌을 드러낸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시간 상황 무시의 획일성이다.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가변형 속도 운용이다. 시간대와 교통량을 반영해 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낮 시간엔 30km, 야간엔 50km 이상 허용하는 시나리오. 이 접근은 안전과 교통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다. 정책 배경에는 안전속도 5030이 자리한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도심 일반도로 50km, 주택가 등은 30km로 제한한 방침이다. 목적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사고 사망률 저감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 하지만 지나치게 일괄 적용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그 장면은 상징적이다. 한 개인이 느낀 부담감이 곧 제도 전체를 묻게 만들었다. 카메라와 표지판은 기술 규범의 결합체로 기능한다는 점. 문제는 기술이 시간이 아닌 공간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 그 결과 현실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과태료 통지 한 장이 불만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심야 시간, 사실상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부과된 벌금. 이 경험이 제도로서의 합리성을 묻는 계기가 됐다. 개인의 부담이 곧 정책의 문제로 확대되는 연결고리. 따라서 사안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섰다. 법적 쟁점은 크게 두 축으로 정리된다. 자유와 평등. 운전자의 행동 자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다른 적용 방식이 공평한가 하는 문제. 같은 상황에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면 평등권 문제가 된다. 이 두 권리 충돌을 헌법적 잣대로 해석하는 것이 쟁점이다. 일부 지자체는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정해왔다. 어떤 곳은 야간에 50에서 60km를 허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은 24시간 무조건 30km를 고수한다. 이 차이는 같은 시민에게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결과. 따라서 평등성 문제 제기는 정책 설계의 핵심이었다. 안전은 여전히 정책의 최우선 목표다. 그 점은 분명하다. 속도를 낮추면 사고와 사망 확률이 감소한다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속도를 낮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무조건적 규제보다 대상과 시간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안전과 합리성의 균형점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지점이다. 해결책의 하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이다. 시간대 교통량 환경을 반영해 표지판이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 예, 낮 7시 물결표 20시엔 30km, 야간엔 50에서 60km 허용하는 운영. 이미 여러 해외 사례에서 보행자 보호와 유연성을 확보했다. 기술적 도입과 예산관리 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 다른 기술적 보완은 감응 신호의 확산이다. 차량 유무를 감지해 필요할 때만 신호를 작동시키는 시스템. 새벽 시간대에 불필요한 신호를 줄여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센서 위에 차량 앞머리를 정확히 올려 대기해야 작동한다. 초기 적응이 필요하지만 장기적 효율성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상징적 실무적 영향을 동시에 가진다. 판결이 정책 변경의 촉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제도적 변화를 준비한다. 핵심은 지자체의 탄력적 운영의 권한을 열어주는 것이다. 표지판 교체와 시스템 도입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헌재 판단과 국회 입법, 지자체의 시범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표지판 단속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출발선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원래 그렇다며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정책 변화는 누군가의 작은 불편 제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안전과 합리성,
평등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 우리의 역할은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참여하는 것. 법과 기술이 함께 움직일 때 현실적이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다. 끝으로 더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한 사안임을 다시 강조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과 법제도의 접점에서 바뀌는 신호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